30일분 할 건데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학이니까 읽기 전에 보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개연성을 주는데요. 그러면 개연성을 주는 게 이번에는 시간 표지야. 그리고 사건 전개나 장면 전환 등에 대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대요.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김진사의 딸 채봉이가 있었어. 채봉이는 선비 필성이랑 정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스스로 어쩌다 보니 이제 뭔가 일이 있었겠죠. 기녀가 됐어. 기생이 돼서 송이로. 채봉이가 송이가 됐대. 이름을 바꾼다.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서 관아에서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송이는 관아에 있는 상황이겠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 가 홀로 살며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의 기생을 면하면 다행이나 기생을 면했죠. 왜냐면 관아에서 살았으니까.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님의 소식과 장필성. 필성이를 못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이감사가 보는데 감히 이 기색을 드러낼 순 없었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주야로 탄식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장필성은 이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지금 송이가 관아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행이라 생각은 하는데 감사는 송이가 있는 별당은 외부인이 출입 금지라고 엄격하게 금하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 수심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계책이 생각났다 하네요.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그러니까 나도 관아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나도 관아에 가면 채봉을 만나기가 쉽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주장하더니 이때 마침 이제 우연히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이방이란 지책을 구하고 있었대요. 필성이 한기를 얻어 이방이 되어 그러면 조금 더 채봉과 가까워졌죠. 감사에게 헌신하니 감사가 일결 대의하여 칭찬하며 말 감사가 이방이 된 지금 필성은 엄청 일을 잘해서 감사가 좋아해. 그래서 가위 여우 기인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의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본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일 잘해라 라고 하네요. 필성이 국수 수명하고 차후로 봉사문첩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했어. 채봉의 소식을 알고자 했는데 별당이 너무 깊고 지척이라서 알 수가 없었다 라는 거죠.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고 하면 내는데 어떤 날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봤는데 필성이 글씨인 거야.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필성이가 지금 이방이 돼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사 문첩에 필성이의 글씨가 있지.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필법이 장서봤니? 장필성 같은데 혹시 공청에 드나드나? 하고 감사한테 물었대. 요 근래에 공사에 들어온 거 보면 정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이방 가고 장필성인 사람으로 바뀌었대. 봐, 글씨 잘 쓰지 않아? 라고 하니까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만나볼까? 편지라도 써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대. 사람을 시키자니 뭔가 이제 걸리면 큰일 날 것 같고 해서 기회를 기다렸지만 기회가 잘 되지 않아서 필성과 송이가 서로의 글씨를 보면서 지내기를 반년이나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상사병이 날 정도예요. 근데 이때 추구월 보름인데 월색이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력에 옹옹한 긴 소리를 짝으로 찾아 날아가고 동상의 손님감에 두견 슬피 어려 불어이를 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 상하거든 독수공만 눈물로 보내는 세월에 송이야 오죽할까. 무심한 사람도 눈물이 나는데 송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죠. 송이가 모든 심사에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에 발월이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을 심을 돋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막 지금 너무 필성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읽을게요.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발빛을 내다보면서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지금 청자가 나왔죠. 지금 청자인 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심사를 알 거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필성이를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만은 우리님은 왜 못 보냐? 달은 다시 우리 떠서 봤는데 필성이는 왜 내가 못 만나냐? 그 옛날 침향강 검은고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나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반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징 심중사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서 말은 못하나 심중사를 종이 위에 그리리라 해서 심중사를 내 마음속에 그런 거를 종이 위에 그렸던 거죠.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은 흠씬 갈고 청황무 무심피를 덤벅 풀어 백릉 헌수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곧게 쥐고 장우단탄에 맹맥히 앉아다가 고개를 돌려 벽곡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울어보더니 서두에 수풍 감별곡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상사가 되고 생각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불끝이 따라 나오니 붓이 쉴 새 없이 써졌다고 해요. 중략이 됐고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의 소리에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대. 지금 송이가 잠드는 거야.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의 암은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 쫓아 중천에 날아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경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 답시를 내놓고 오며 보며 울고 보며 잔잔만쩍 누웠거든.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더라.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라도 나비가 되어서라도 장필성에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 물론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지금 송이는 잠들고 이랬을 때 이 감사가 깨어난 거야. 그래서 80 정도 되니까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일도 방백하여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이 원성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송이 방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서 짐작하거든. 아, 송이가 18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서 보니까 남창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아놓고 책상 위에 뭘 써놨길래 이게 뭐야? 추풍 감별곡이었겠지. 아까 써놨다 했으니까. 그게 써져 있는 두루마기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8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적절하지 않게 한 거. 1번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가 감사에 걱정 선다. 아니죠. 부모의 소식을 애태운 거는 감사에게 들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리지도 않았고요. 2번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그죠? 감사가 이방이 바뀌었다. 이름이 장필성이다. 해줬죠. 3번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그러니까 필성이를 칭찬하는 말이 있었겠죠. 4번 송이는 필성이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나비가 돼서 날아가서 필성이를 잠깐이라도 보는 내용이 있었죠. 5번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그죠? 그래서 둘이 못 만나고 있었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 A와 B에 대한 설명. A가 공사문첩 한 장. 둘이 그 글씨를 알아본 거. 공사문첩. B가 그 두루마기였죠. 추풍 그게 써있는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기인가요? 두루마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장 적절한 것은 송이의 그리움을 알아챈 감사는 없었고요. 필성임을 알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 그죠? 필성인지 아닌지 궁금증을 갖게 돼서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틀렸고요. 3번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됐죠. 글씨체를 보고 필성을 만나지 못한 마음을 두루마리에 풀어냈습니다. 4번이겠네요. 4번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은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A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지 않았죠. 그리고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지도 않았. 송이의 마음은 당연히 알겠지만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애초에 A를 전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B를 쓴 것도 필성이가 아니죠. 송이가 썼어요. 5번 A를 보면서 필성이가 자신이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이걸 알게 되었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B를 쓰면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것도 맞긴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벗어난 내용이죠. 그냥 내 근처에 필성이가 있고 그 필성이가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지 찾고 있다는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30번에 달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은
1번 송이가 필성이의 안녕을 기원합니까?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냥 나 필성이 보고 싶은데 난 달 너는 보는데 왜 필성이 못 보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였죠.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네, A를 볼게요. 막 지금 뭐 보면은 기러기 소리도 나고 막 낙엽 소리도 나고 하면서 다양한 소리가 외로움을 심화하는 것도 맞겠네요. 자신의 심사를 들춰내어 토론을 인격화된 대상이다. 그죠? 달아 하면서 불렀으니까 인격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송이의 처지를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그 검은고 사건에 대해서 송이가 스스로 대한 연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맞겠죠. 5번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A의 내용 전체였고요. 이게 답은 1번이겠습니다. 31번 우리 보기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과 송이에 만나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에 관한 입성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 맞겠고요. 그러니까 이 기억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필성이가 관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맞고요. 니은은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송이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하기를 바라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는 서사적 전환도 맞겠습니다. 계속 지금 송이의 바람이 송이가 필성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심화되고 있겠죠. 디귿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 변화를 송이가 주목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필성의 글씨체가 됐다는 것을 주목했어요. 한편 송이가 공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 반년이 지났죠.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가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네,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서사적 정보로 기능했겠네요. 미음,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자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짓게 하늘을 보면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네, 31번까지 같이 봤고요. 다음에 32번 볼게요. 감사합니다.